자,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제 친구는 타지에 나와 살다 보니까 부모님께 가끔 안부 전화를 드리는데 이번에도 전화를 드렸더니 부모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뭐 코로나도 있었고 좀 괜히 울컥하더래요. 그래서 약간 잔소리 비슷하게 하다가 결국에는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곱게 마무리를 하면서 전화를 드렸다고 하는데 이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우리 딸 살은 좀 빠졌어?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데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벌써 5월이고요. 날씨는 덥고요. 곧 있으면 옷은 얇아지는데 다이어트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제 5월 한 달 동안 금요일마다 이분 만나실 거거든요. 지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아미제품교육부 트레이너 및 부서장을 역임하셨고요. 또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교육개발과 더불어서 강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건강기능식품 마케팅 및 교육 컨설팅 분야의 최고 전문가시죠. HEF 컨설팅의 하승민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하승민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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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저희 좀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네. 5월에도 계속해서 찾아주실 건데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하승민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정말 대표님 시간 가는 게 너무 빨라서 저는 좀 겁이 나요. 벌써 저희 이제 5월이잖아요. 네. 저희 처음 만났던 날로부터도 이제 몇 달이 지났고 저는 여름 준비를 보통 3개월을 하거든요. 운동과 다이어트를 병행하면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3개월이 지나면 벌써 한여름입니다. 네. 어떡하죠? 시간이 너무 빨라요. 마음이 너무 급해지는데 오늘은 저희가 다이어트 뭐 어떤 내용을 들어봐야 될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매년 1년에 몇 번씩 이제 다이어트 시도하시고 또 실패하시는 그런 네. 경험을 반복하고 계신데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이어트의 그 노하우 혹은 좀 비만의 문제, 비만의 피해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알고 계시는데 왜 실패할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실패 너무 익숙한 단어예요. 다이어트라고 하면 곧 요요, 다이어트하면 곧 작심삼일 이런 게 떠오르는데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좀 실패하게 되잖아요. 네. 어떻게 뭐 다이어트에 정말 비법 같은 건 좀 없을까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현대인들의 건강 위협 요소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4가지만 잘 관리하시면 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스트레스 관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활성산소, 유해산소에 대한 관리, 우리 몸의 산화를 억제하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면역 기능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조건이고 네. 네 번째는 이제 비만입니다. 네. 비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네, 그렇지만 사실 이제 계속 비만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 다이어트 시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실패 요인도 많이 겪게 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이미. 그렇죠. 그렇지만 실천이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비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는 의미로 네. 한번 쭉 살펴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또 파악하실 수 있는 내용들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 비만의 문제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비만이 되면 여러 가지 우리 몸에 그런 나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죠. 비만도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신체 기관에 그런 문제점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심혈관계의 계통의 건강이라든가 간 건강,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신장이라든가 또 두뇌, 네. 또 뇌도요? 네, 관절염 이런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네. 현대인들이 이제 비만을 이제 단순히 그냥 살이 찐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질병의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비만을 명확하게 질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기면 우리는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만인 상태를 치료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인식, 의지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체 비만 인구 비율이 30%를 지금 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만으로 인한 심각한 그런 어떤 건강상의 문제점이 이제 표면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이제 실패하시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이어트 성공률이 보통 이제 자신의 체중의 한 10% 정도를 감량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유지를 5년 이상 하시는 것을 이제 다이어트 성공의 조건으로 보는데 네. 이 다이어트 성공의 그 비율이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98%는 다이어트에 계속 실패를 하시는 거죠. 그 실패를 하시면 다음에 또 다이어트 또 시도하시고 또 실패하시고 또 시도하시고 실패하시고 이런 그 악순환에 이제 빠지게 맞아요. 되는 거죠. 네. 평생 다이어트라고 하잖아요. 네, 다이어트 왕도가 없다는 얘기도 하고요. 네, 상당히 힘듭니다. 저랑 같이 사시는 분도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네. 표현이 네. 네, 매년 이제 몇 번씩 다이어트 시도를 하시는데 네. 또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이어트 시작하셨어요. 네. 뭐 스피닝이 좋다라고 해서 스피닝을 시작하셨는데 네, 처음에 이제 한번 하고 오신 다음에 바로 이제 통닭 치킨을 시키셔가지고 맥주를 한잔 하시고 또 단백질이라는 위안을 받잖아요, 치킨. 네.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에는 네, 또 스피닝 그 옷을 사야 된다고 저랑 네, 패턴이 또- 비슷하신데 그분. 네, 옷을 사러 가신다고 합니다 오늘. 네. 근데 다이어트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지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정말 쉽게 하는 다이어트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뭐 어떤 그 뭐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해서 다이어트가 된다라든가 뭐 어떤 성분이 다이어트에 뭐 효과가 좋다라든가 이런 뭐 광고나 홍보 그 물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실 다이어트는 저는 시험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시험을 통과하기 어렵잖아요. 그 다이어트 노력하지 않으면 네, 그렇죠.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제품을 섭취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통과하겠다, 시험에 붙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맞아요. 자녀분들에게 시험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요행을 바라면서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이어트 성공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딱 머릿속에 딱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다이어트 하실 때 절대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에너지 불변의 법칙. 섭취량과 소비량의 문제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음식을 많이 섭취해서 에너지를 많이 이제 공급을 받게 되면 그만큼 써야지 이제 그 몸에 안 남죠. 네, 체지방으로 남지 않겠죠. 그쵸. 그렇지만 쓰지 않으면 당연히 그 남아 있는 부분이 체지방으로 축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그 내가 정말 적게 섭취하는데 그래도 살이 안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게 섭취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직까지는 그분이 섭취하시는 양보다 소비하는 양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 이분은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 같지만 모르는 사이에 소비하는 양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네, 되게 단순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물처럼 뭘 이렇게 많이 드시고 계신지 그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물에 같고요. 뭘 넣어 드시는 거지? 네. 그래서 이 소비량과 섭취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그렇다면 음식을 섭취하는 양은 차이가 있겠죠. 그 섭취하는 음식에 따라서. 네. 그래서 그 내가 만약에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그런 에너지가 내 몸으로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에너지를 쓰는 그런 그 형태는 어떤 형태로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먼저 에너지를 우리가 인간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100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하면 기초 대사량으로 60% 소비하고 그다음에 활동 에너지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움직이면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네. 30%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10%는 우리 이제 그 소화기관이 음식을 소화시키면서 이 10% 정도의 그런 열량을 소비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 10%에 해당되는 양이 바로 이제 그 DIT, 그 식사 유도성 체열 산생이라 그래가지고 이 10%는 그냥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소비되는 그런 네. 열량이 이제 10%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비율을 잘 기억하시면 내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60%에 해당되는 기초 대사량을
높여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활동 에너지도 그러니까 활동을 좀 많이 해서 활동 에너지도 증가시키는 게 좋겠고 네. 그다음에 10%에 해당되는 그 식사하면서 소화기관이 사용하는 에너지 그러면 이것도 증가시킬 수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오, 겁니다. 네.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기초 대사량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기초 대사량은 우리 신체의 기관이 그냥 그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알아서 움직이면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죠. 네. 제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겠죠. 그럼에도 아니요. 불구 쓰죠. 아닌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뭐 심장은 계속 뛰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 신체 기관들이 다 그 활동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기초 대사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한데 기초 대사량을 과연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할 수 있을까? 또 폐 기능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죠. 네. 의지대로 제가 제 간이 더 지금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라고 명령을 한다고 제 간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렇죠.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어떤 그 우리 신체 기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신체 기관 중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근육량을 그렇죠.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다이어트 성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림에 이제 헌차하고 쇠차의 그림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초 대사량을 높인다는 거는 이제 우리 몸의 상태를 지금 쇠차의 상태로 만든 다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헌차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진 출력이 나오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진 출력이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엔진 출력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높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거고요. 오. 그래서 엔진 출력이 높은 상태, 기초 대사량이 높아진 상태를 만드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이어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네. 우리 몸의 상태를 새 차의 상태로 바꾸는 그런 어떤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준비기라는 그런 어떤 시기 동안 우리 몸 상태를 좀 개선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께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고 계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다이어트는 체중을 줄이는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체중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육은 지방보다 무게가 한 1.3배 정도 더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방을 줄이고 부피는 이제 지방이 크고요. 네. 그러니까 지방을 줄이고 근육으로 바꾼다면 우리 몸은 상당히 슬림해지고? 슬림해지고 그다음에 몸무게는 사실 주는 것보다는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네. 오히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은 분들의 그 모습인데요. 네. 이렇게 지방을 근육으로 바꾸었을 때 몸은 훨씬 더 날씬해졌다라는 걸 그쵸. 확인할 수 다른 있잖아요. 몸이에요. 네, 그렇지만 몸무게는 똑같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몸무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체중계 갖다 버리자. 네, 체중계에 올라가지 말자. 눈바디가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방을 근육으로 바꾸는 것이 네. 가장 핵심이다라는 부분들을 네, 꼭 기억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체중보다는 네, 근육량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 그 슬림해지되 근육량이 느는 게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요렇게 이제 다이어트를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좀 길게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도 몸을 망치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다이어트를 할 때 또 주의할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다이어트에 준비기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네. 네, 언급을 했는데요. 다이어트 준비기의 핵심적인 내용만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내 독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네. 우리 몸에 독소가 많은 상태에서는 다이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가장 왼쪽에 지금 비만인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그 안에 동그랗게 이제 여러 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체내 독소예요. 독소가 상당히 많죠. 네. 독소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저 상태에서 이제 다이어트 살을 뺀다고 한다면 이제 살이 빠져서 이제 중간에 그림을 보시면 체형을 보시면 약간 살이 빠진 모습이죠. 그렇지만 그 체내 그대로- 독소는 그대로 있죠. 네네네. 체내 독소의 농도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농도는 이제 네, 그래서 체내 독소의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 독소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 몸은 체지방을 생성을 하게 돼요. 네. 축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체지방이 독소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체지방이 다시 축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 독소의 양을 줄이는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독소의 양이 줄어들면 그 독소의 농도를 낮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체지방을 다시 생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먼저 체내 독소를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이제 뉴트리셔널 클렌징 혹은 리밸런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체내 독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변화가 필요한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내 유해 물질 중성지방과 결합하여 축적되기 때문에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면 유해 물질의 농도가 상승을 하게 되고 네. 이러면 다시 이제 그 유해 물질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네, 중성지방을 다시 축적하게 된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체내 유해 물질이 제거될 경우에는 중성지방의 필요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체내 독소를 줄여야 된다는 거고, 체내 독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네, 첫 번째는 식이섬유를 충분하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이섬유, 네. 과일과 채소, 식물성 식품 위주의 식생활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식생활을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가. 네. 지금까지의 식생활하고는 다른 그런 식생활이 필요하다. 쉽지 않네요. 네. 네, 그다음에 육류와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셔야지 이 육류나 가공식품 안에 또 육류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생성돼서 우리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그 독성 물질은 우리 밖에서 섭취하는 음식물로부터만 유래되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서 나쁜 균이 많으면 그 나쁜 균의 대사산물이 독성 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나쁜 균을 없애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만을 유발시키는 그 세균이 있다라고 하죠. 비만 원인균을 좋은 균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나 네. 또 프로바이오틱스를 증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할 수 있는 식이섬유나 뭐 이눌린과 같은 이러한 그 성분을 같이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성 물질들은 일단 간에서 해독이 되기 때문에 간의 해독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항산화 영양소 독성 물질들이 그 유해산소의 발생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항산화 영양소 충분히 섭취하시고 그다음에 물을 많이 먹자. 물을 많이 섭취하시면 체내의 독성 물질의 농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이어트 준비기에 해야 하실 첫 번째 조치는 체내의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것. 네. 요 입니다. 방법으로. 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네,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자. 네. 그럼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서 그 근육량을 늘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근육량을 좀 늘리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근육을 뭐 늘리기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실 필요는 없고 집에서 간단하게 뭐 악력기를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악력기를 가지고 악력 운동을 하신다거나 그게 운동이 될까요? 네, 됩니다. 아, 정말요? 원래 지금 이제 다이어트 하셔야 될 분들은 네. 워낙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아. 그렇게 작은 그 근육의 그런 자극만으로도 네. 근육량을 바로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엄청 뛰고 힘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작은 아령, 무겁지 않은 아령이라도 네. 들고 생활하시는 그런 습관.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윗몸 일으키기 하루에 뭐 한 10번이라도 하시는 그런 노력, 네. 이런 노력들. 그래서 이제 근육량을 조금이라도 증가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을 제가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네. 준비기 동안 이런 그 노력들을 하시면 근육량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기초 대사량은 비례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근육 운동을 하시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근육 운동을 하실 때에는 우리가 근육의 원료가 되는 그런 단백질을 같이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시면서 근육 운동을 하시게 되면 네, 기초 대사량을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활동 에너지가 30%를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공원을 뭐 몇 바퀴씩 뭐 돌거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러닝머신을 뭐 2시간은 한다 뭐 이런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 없고요. 네. 그냥 그렇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에너지 소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기초대사량이 더 많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량을 늘리는 그런 방법들을 찾으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유산소 운동, 걷기나 달리기나 뭐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당장 내가 오늘 달리기를 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네.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몇 개월,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그런 유산소 운동을 하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신체 기관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초 대사량이 상승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내가 에너지를 소비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체 기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네. 그런 방법으로 어.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을 이해하시는 것이 네. 좋겠습니다. 결국 네. 기초 대사량에 도움이 되게끔의 그 목적 정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백질 정말 중요한 그런 그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다양한 기능을 하지만 우선 지금 다이어트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쵸? 단백질은 근육의 주요 구성 성분이다. 네. 네.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생성되지 않는다.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백질은 충분하게 보충하시면서 어떤 부담이 되지 않는 그 선에서 네. 근육 운동과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조금 병행하시도록 너무 네. 힘들게 하지 마시고 네. 네, 그렇게 하시는 그런 생활 습관 개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 하실 때 기본적으로 세 번째 준비기에 하실 부분들이 저는 준비기를 한 3개월 정도로 보거든요. 네. 3개월. 네. 다이어트 성공을 위한 네. 기본적인 영양소를 충분하게 네. 섭취를 하셔야 된다. 네. 비타민 미네랄 안 드시고 다이어트 하신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죠. 몸 다이어트가 망칠 안 것 돼요.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쌓여 있는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중요한 그 영양소가 비타민과 미네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시면 항산화 영양소도 필요하고요. 네. 건강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영양소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로서는 비타민, 뭐 무기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네. 이러한 그 영양소들을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그런 영양 관리가 필요하고요. 네. 뭐 비타민 B군은 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B군이 다음과 같이 모든 그런 대사 과정에 비타민 B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ATP라고 하는 형태의 에너지를 그런 생성하는 그런 과정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네. B군도 충분하게 섭취하셔야 되고 비타민 C도 충분하게 섭취하셔야 네. 되고 네, 그다음에 또 미네랄 뭐 앞서 중요한 미네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네. 크롬 같은 경우에는 또 당대사에 관여를 하거든요. 당분이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데 과잉의 당은 지방으로 전환돼서 축적이 되기 때문에 네네. 네, 우리가 크롬을 충분하게 섭취하셔야 되는데 크롬 같은 경우에는 당 내성인자의 그런 구성 성분이에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포가 있고 포도당이 지금 세포 밖에 있잖아요. 그림에서.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인슐린 수용체라는 게 있고 음. 그다음에 인슐린 당 내성인자가 있죠. 포도당이 사실 저 밖에 있으면은 세포 내로 들어와서 이제 에너지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보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돼요. 이렇게 네. 결합을 하게 되면 지금 포도당 그 통로가 열리게 되죠. 그럼 포도당이 밖에 있던 포도당의 일부가 지금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다 들어오진 않았죠. 네, 그렇죠. 두 개가 밖에 있어요. 네. 네. 그럼 이제 당 내성인자라는 그런 그 성분이 있는데 얘네가 또 여기에 결합을 하게 돼요. 결합을 하게 되면 포도당 통로가 더 넓어졌어요. 그럼 밖에 있던 포도당이 다 들어왔어요. 네. 그럼 밖에 과잉의 포도당이 남아있지 않고 지방으로 축적되지 않으면서 세포 내에서 포도당이 쓰인다. 다 쓰인다. 네. 그래서 당 내성인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 이 당 내성인자가 크롬과 크롬이다. 관련이 있다. 아, 크롬 관련이 있다. 같은 미네랄을 충분하게 섭취하실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하실 때에는 그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래야 포도당이 살로 가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우리 몸의 기능이 쓰인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제가 추천하는 영양소가 이제 코엔자임 Q10인데 지금 그림이 이제 뭐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세포호흡,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하고요. 지금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음식과 산소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대사 과정을 거쳐서 전자 전달계에서 ATP라고 하는 형태의 에너지를 발생을 시켜서 우리가 생명 활동을 유지하게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제 발생되는 대사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와 물은 몸 밖으로 배출이 되고 네. 여기서 에너지를 생성할 때 꼭 필요한 영양소가 코엔자임 Q10. 코엔자임 Q10이 에너지 생성에 반드시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코엔자임 Q10이 충분해야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체내의 체지방을 효율적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코엔자임 Q10도 충분히 섭취하시는 그런 영양 관리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활동을 하는 신체 기관의 코엔자임 Q10의 농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 코엔자임 Q10을 보충해 주면 신체 기관의 기능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기초 대사량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네. 기승전 기초 대사량입니다. 그쵸. 네, 기승전 네. 기초
기초 대사량. 그래서 코엔자임 Q10이 정말 이 우리 기초 대사량의 상승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그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이어트 준비기 네 번째는 이제 비만 원인균을 제거하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은 2006년도에 그 워싱턴 대학교의 제프리 고든 교수팀이 연구를 진행했는데 비만인 분들의 장내 세균을 쥐에 이식을 했더니 쥐가 비만이 되더라. 오. 그리고 정상인 분의 그 장내 세균을 쥐에 이식을 했더니 쥐가 비만이 되지 않더라. 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장내에 비만을 유발시키는 균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그러게요. 유사한 연구가 그 이후에 계속 진행되고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 비만을 유발시키는 균이 우리 장내에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먼저 해결하고 비만 네. 원인균을 제거한 다음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겠다. 비만 원인균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이 비만 원인균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비만 원인균을 좋은 균으로 대체한다라는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로. 그래서 유산균을 프로바이오틱스를 충분하게 섭취하시고 네. 그러한 그 영양 관리가 결국은 다이어트가 잘 되는 체질로 만들기 위한 그런 전제 조건이다라는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네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체내 독소를 없애야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뭐였나요? 뭐였던가요? 기초 대사량을 근육을 그쵸. 높이고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기초 대사량을 높이자.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에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인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무기질.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와 뭐 크롬, 미네랄. 네. 비타민 미네랄 충분히 섭취하고 항산화 영양 섭취하자. 네 번째는 비만 원인균을 원인균. 없애자. 없애기 네, 위해서 유산균을 프락토올리고당과 그 뭐였죠? 그 유산균? 네,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이런 거. 충분하게 섭취하자. 네.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좀 하시면 그 다이어트 준비하시는 동안 다이어트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체질로 바꾸는 그러한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 잘 먹고 또 요 쥐들이 보니까 저지방 고식이섬유 식단을 먹었는데도 살이 쪘어요. 네네네. 비만 원인균을 없애고 기초 대사량을 결국에 높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한 후에도 그냥 무작정 뭔가 운동하겠다, 먹겠다, 잘 먹겠다, 뭐 살 빼겠다 이게 아니라 어떤 공부나 이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다이어트 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 다이어트 이론이라기보다는 뭐 다이어트의 기본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네. 근데 이 기본은 아마 다 알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천하지 못하신다는 거거든요. 실천의 문제가 항상 중요한 문제죠. 맞아요. 네. 의지. 네. 그 다이어트의 불변의 법칙이라고 제가 뭐 잠깐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소비량이 더 많아야만 다이어트가 네. 가능하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체중이 아니라 지방을 따른다. 체지방이다. 네. 체지방을 줄이는 것에 목적을 두셔야 되고 네.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증가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쉽고 편한 다이어트는 무조건 실패한다. 그러니까 어떤 성분만 섭취하면 다이어트가 돼요. 뭐 나는 어려운 다이어트 절대 뭐 하실 필요 없습니다. 광고 많이 하잖아요. 이런 다이어트는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렇죠. 그 시중에 다이어트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네. 뭐 초저열량 다이어트부터 해서 네. 뭐 원푸드 다이어트 또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에킨스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있었고 요즘에는 뭐 간헐적 단식과 뭐 케토 다이어트, 케토제닉 다이어트 뭐 이런 네. 다이어트가 많잖아요. 네. 그럼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뭐 시서스 가루를 섭취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뭐 자몽 추출물에서 추출한 뭐 시네트롤을 섭취하면 뭐 살이 빠진다. 이런 광고들 많이 하니까 네. 거기에 현혹되셔가지고 이렇게 우왕좌왕하시는데 사실은 힘들지 않은 다이어트는 없어요. 그런 다이어트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았다면 정말 다이어트에 100%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다면 지금 다이어트는 다 그 방법 하나로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리가 안 됐잖아요. 맞아요. 지금 계속 새로운 다이어트가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실패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는 잠깐 효과를 보다가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고 편한 다이어트는 무조건 실패한다. 그럼 정말 네. 정말 중요한 다이어트는 뭐냐면 네. 무조건 이 성분을 섭취하면 다이어트가 된다. 뭐 이 제품만 섭취하면 다이어트가 된다. 이게 아니라 이 다이어트 어떤 프로그램이 나의 지금까지의 비만의 원인이 되었던 그런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 전체적인 변화를 제한하는 다이어트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라이프 스타일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고 쉽고 편한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왜 그 약간 독한 약들을 먹으면 빨리 살은 빠지는데 그게 다 체중만 빠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바로 요요가 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유지기가 있어야 이게 성공한 다이어트인데 바로 요요가 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성공이었을까? 쉽고 편한 다이어트가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 대사량이 결국에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뭐 미네랄 무기질을 먹어줘야 되고 어떤 식생활과 습관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도 좀 노하우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식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음식의 종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 다이어트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 이제 정말 음식의 섭취량을 줄여야 된다, 에너지 섭취량을 줄여야 된다만 신경 쓰다 보면 네. 음식의 섭취량 자체를 줄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양을. 네, 양을 줄이시다 보면 정말 중간에 힘들죠. 배고프죠. 네,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 포기하시게 되는 거죠. 의지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이제 음식의 양을 줄이시기보다는 네. 음식의 종류를 바꾸시는 게 네네. 중요하다는 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보통 이제 열량이 얼마나 되느냐, 네. 열량이 높은 음식을 피하시고 열량이 낮은 음식을 이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열량의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 음식 열량을 좀 다르게 해서 네. 다이어트를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량이 낮은 식단으로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3.8kg밖에 감량이 안 됐는데 1800kcal 열량이 더 높은 식단으로 다이어트 하신 분들이 더 그러게요. 많이 감량이 됐어요. 점심에 막 토마토 스파게티를 막 먹었는데 네네. 네. 그러니까 열량이 높은 음식을 드셨는데도 더 다이어트가 잘 됐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2배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열량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열량만큼 중요한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뭘까요? 과연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이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아, 인슐린. 인슐린은 우리가 포도당 당분을 세포 내로 그쵸. 끌어오는. 네, 네. 들여보내서 네, 에너지로 바꾸게 그쵸, 하는 그런 이제 네.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 이제 인슐린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인슐린이 과잉 분비가 되면 이제 그 당분을 지방으로 축적시키는 또 경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방에 축적될 가능성이 네. 높아지게 되는 또 이중적인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데요, 정말?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인슐린의 분비를 적게 하는 그러한 그 음식들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개념이 칼로리 말고 글라이세믹 인덱스라는 개념이 나와요. 당지수라는 건데요. 어떤 음식에 따라서 인슐린의 분비를 과다하게 하는 그런 음식이 있고 인슐린의 분비를 적게 하는 음식이 있다. 네. 그리고 인슐린의 분비를 적게 하는 것이 체지방 축적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네. 체지방 축적이 덜 되게 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당지수가 낮은 음식이 인슐린의 분비를 적게 하고 이런 음식들이 체지방 축적을 줄일 수 있다. 네네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인슐린의 분비를 높게 하는 그러한 그 GI, 글라이세믹 인덱스 당지수가 높은 식품들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서 혈당을 상승시키고 또 인슐린을 과다분비하게 하고 뇌에서의 공복 중추를 자극시키고 그래서 음식을 더 먹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GI, 당지수가 낮은 식품을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GI 식품이 낮은 음식을 선택하시면 혈당 상승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인슐린의 분비가 적어지고 그러면 이제 포만감이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 합성을 줄일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열량 말고도 그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 네. 이거 똑똑한 다이어트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GI라는 저 단어로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슐린이라는 게 당을 뭐 이렇게 기능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인슐린이 필요하지만 인슐린의 두 얼굴이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땐 오히려 반대 작용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좀 이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GI가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하는 네네. 그러한 음식을 좀 피하자. 그리고 이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하는 당지수가 높은 식품들은요.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렙틴과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네. 렙틴과 그렐린. 렙틴은 식욕 억제 호르몬이에요. 네. 렙틴이 분비가 되면 포만감을 느끼게 돼서 또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렐린은 식욕 촉진 호르몬. 그렐린이 분비가 되면 식욕이 막 촉진돼. 그래서 음식을 막 섭취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많이 커지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렐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 안 되겠죠. 네. 우리는 렙틴이 많이 분비가 돼야지 음식에 대한 그런 욕구가 적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렐린이 중요한데 당지수가 높은 그런 식품의 경우에는 그렐린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음식을
섭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렐린의 분비를 억제해야 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렐린을 억제하려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야 되고 충분한 수면을 깊은 수면을 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수면을 깊게 취하지 못하시면 그렐린이 분비가 돼서 네. 네, 음식을 섭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네. 이 부분도 상당히 다이어트 하실 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지수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량이 높은 음식 중에서도 의외로 당지수가 낮은 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자나 고구마를 보면 이제 감자 고구마가 좀 당지수의 차이가 나죠. 네. 그쵸. 감자가 높죠. 네. 그러니까 고구마를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거의 같고요. 2배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 지수 이외에 네. 이제 어떤 그 인슐린의 그런 분비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부분을 당 지수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당 지수는 낮지만 그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당의 함량 자체가 높은 식품이 있어요. 당의 양. 네. 그러니까 이제 1회 섭취량당 당분의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또 고려한 당 지수에서 더 나아가서 그런 당 함량까지 고려한 지수가 이제 당 부하 지수라는 겁니다. 네. GL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제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시면서 당 부하 지수까지 고려하시면 더 좋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더 좋은 음식을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네, 몇 개 외워야 되겠어요. 그런 네. 음식이 지금 뭔가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네. 검색창에 당 지수, 당 부하 지수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네. 음식별로 당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네. 당 부하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쭉 너무나 많은 자료들을 찾으실 수가 있고 네. 그 가운데에서 당지수, 당부하 지수가 낮은 그런 음식을 섭취하시는 식생활을 네.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식생활에서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부분들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식사 유도성 체열 산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시킬 때 우리 소화기관이 사용하는 그 열량 DIT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DIT는 우리 소화기관이 사용하는 열량인데 이 DIT가 그 하루 중에 아침에 가장 커요. 아침에 가장 크기 때문에 아침에 이 소화기관이 더 많은 열량을 소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점심 때 줄어들고 저녁 때 가장 적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의 섭취량도 아침에 많이 섭취하셔도 되고 네. 점심엔 줄이셔야 되고 저녁에 가장 적게 섭취하시는 그런 식생활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네네. 단적으로 이제 아침을 적게 먹고 저녁을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되는 거고 아침을 많이 드시고 저녁을 적게 드시면 건강한 그런 몸 상태가 되는 거죠. 저렇게 역삼각형인 거죠. 네. DIT가 DIT를 증가시키는 그런 그 영양 그 성분, 영양소가 있는데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DIT가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보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 높기 때문에 네.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 단백질을 소화시키면서 저절로 소비하는 에너지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백질 위주의 식생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단백질 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렐린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식욕 촉진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네. 단백질 위주의 식생활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포만 중추가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20분 정도 네. 필요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 짧으면 20분 내로 식사를 하신다 그러면 포만 중추가 자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포만감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니까 20분 식사 시작하신 다음에 10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양을 드셔도 포만감을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네. 급하게 먹어도 배가 안 부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드시면 적은 양을 섭취하셔도 20분이 지나면 포만감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식사를 이제 대체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식사 시간이 15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그쵸. 이제 필요 이상의 많은 음식을 섭취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15분보다 더 짧은 것 같아요. 네. 이 실천은 안 되고 계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에는 보통 45분 정도라고 하는데 아. 저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물을 섭취하자. 그럼 이제 포만감을 느끼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신진대사도 활성화시키고 음식의 섭취량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섭취하자. 1시간에 종이컵 1컵 정도의 양을 계속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다이어트 하실 때에는 조금씩 네. 자주 섭취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조금 섭취하면 그 세포에서 에너지를 다 소비가 되죠. 그런데 조금씩 자주 섭취하지 않고
뭐 띄엄띄엄 좀 많이 섭취했다. 그러면 많이 섭취가 되면 일부가 에너지로 바뀌고 네네. 나머지 결국 일부는 되는 거네요. 다른 걸로 네. 바뀌어서 저장이 되겠죠. 네. 그 첫 번째 단계가 글리코겐입니다. 네. 그 포도당이 뭉쳐서 글리코겐이 되고 이 글리코겐이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그 먼저 포도당을 다 쓰면 또 포도당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때 네. 이제 그 간과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글리코겐으로 저장될 만큼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근데 거기서 또 더 많이 섭취하면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고 또 당이 남아 있다. 네. 그러면 그때 지방으로 축적되는 거거든요. 일단 지방으로 축적되면 우리가 에너지 소비할 때 포도당을 쓰고 그다음에 글리코겐 분해해서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그걸 다 써야만 이제 그 지방으로 축적된 그 당분을 다시 지방을 당분으로 전환해서 그다음에 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방으로 축적된 것이 맨 마지막에 사용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 지방으로 축적되면 일단 들어간 거기 때문에 나오기 힘들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곡간에 비유를 합니다. 네. 곡간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 잘 안 나오잖아요. 고가는 안 펴죠. 네. 네. 그래서 지방이 이제 축적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곡간에 들어가는 걸로 비유를 할 수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과잉으로 섭취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적게 자주 섭취하시는 그런 식생활이 필요하다. 네. 네, 그래서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어떤 비유를 좀 해볼까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현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잘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런데 좀 더 만약에 우리가 현금이 많아지면 은행에 예금을 하잖아요. 그쵸. 은행에 예금하면 현금이 다 떨어지면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서 꺼내서 네, 네, 써야죠. 써야 되죠. 그러면 좀 약간 번거롭죠. 그쵸. 아무래도 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네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정말 뭐 수익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지방으로 축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을 막 쓰다가 네. 은행에서 이제 돈을 찾아서 쓰다가 네. 또 필요해. 그러면 부동산에 묶였다. 부동산에 묶여 있잖아요. 네. 이걸 또 부동산을 또 엄청 번거롭죠. 네, 팔아야 되고 네. 일단 들어가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면 웃기죠. 부동산까지 물론 현실 생활에서는 부동산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네네. 비율을 투자는 좋은 들자면 투자지만, 네, 투자는 네. 좋지만 네, 우리가 이제 열량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네. 네, 그렇게 그게 거기까지 가면 나오기가 힘들다.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네. 부동산에 묶이면 그게 딱 이런 경우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적게 자주 섭취하시는 그런 식생활이 필요하다라고 네,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이어트 식생활 어떤 게 중요한지 저희가 오늘 좀 들어봤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기초 대사량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위해서 운동도 좋지만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걸 먹어야 하는지, 영양소를 어떤 걸 챙겨야 되는지 저희가 두루두루 살펴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오늘은 다이어트 교육을 좀 마칠 시간이 됐고요. 끝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당부의 말씀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께서 오늘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제 다이어트 뭐 하실 때 혹은 주변에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기본이 중요하다. 우리가 다이어트 실패하는 원인은 몰라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잘 기억하셔서 잘 활용하셔서 목적하신 바를 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알려주셨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무작정 하는 다이어트, 굶는 다이어트는 그만하시고요. 정말 오늘 배운 정보들로 활용해 보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ABO 여러분, 감사합니다.